문무왕 삼국 통일을 이룩하다. 파도가 밀려오는 당나라의 해안을 두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신라의 귀족인 김춘추의 첫째 아들 범민과 둘째 아들 임문이었지요. 둘은 아버지인 김춘추를 따라 당나라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범민은 걷다 말고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 바다만 건너면 신라 땅이로구나. 범민의 눈동자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천만에요, 형님. 저 바다를 건너면 백제 땅이 먼저 나오지요. 우리 신라는 백제에서도 한참이나 더 들어간 동남쪽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인문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담겨 있었어요. 아하, 설마 너는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범민은 인문의 기분을 알아채고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인문은 형 범민에게 미안했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신라의 처지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고구려처럼 당나라와 육지로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백제처럼 바닷길로 당나라와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범민은 화가 난 인문을 다독거려 주었어요. 인문아, 우리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루면 내가 말한 대로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자마자 신라 땅이 나오지 않겠니? 하지만 인문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우리 신라는 아직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지 않으면 삼국 통일은 불가능하다고요. 범민은 인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당나라에 온 거잖니? 그 말에 인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민 인문의 아버지인 김추추는 신라를 다스리고 있는 진덕여왕의 조카였지요. 김춘추는 성품이 온화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당나라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진덕여왕이 김춘추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춘추공, 그대는 당나라로 가서 신라와 당나라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오. 이렇게 하여 김춘추는 두 아들 범민과 인문을 데리고 당나라로 건너온 것입니다. 범민과 인문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신라의 대궐에서 보았던 몇몇 대신들이 흰옷을 입고 둘러앉아 울고 있었어요. 김춘추가 범민과 인문을 보며 말했어요. 폐하께서 승하하셨단다. 범민과 인문은 진덕여왕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때 한 신하가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신라의 새 왕께 절을 올립시다. 그와 동시에 대신들이 일어나 김춘추에게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다니? 범민과 인문은 깜짝 놀랐어요. 진덕여왕은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진덕여왕의 조카인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김춘추는 범민과 인문을 불러 말했어요. 이제 나는 신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 남아 당나라 황제와 가깝게 지내거라. 그리하여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민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신라의 운명은 자신과 인문 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 저희는 신라에서 제일 가는 가문의 후손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민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외삼촌이신 김유신 장군님에게 뒤지지 않는 영웅이 되겠다. 범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간 후 범민과 인문 형제는 당나라 대신들을 만나 신라를 알리고 당나라 황제 고종에게도 신라와 함께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당나라 황제는 좀처럼 두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라에서 사신이 찾아왔어요. 사신은 범민에게 절을 올린 후 말했어요. 폐하께서 범민 왕자님을 태자로 임명하셨으니 신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범민은 난처한 얼굴로 인문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마저 신라로 돌아가면 인문 혼자 당나라에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인문은 범민의 걱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씩씩하게 말했어요. 범민 형님, 당나라는 제게 맡기시고 신라에 가셔서 아바마마를 도와드리세요.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당나라를 신라 편으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그래 인문아, 우리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꾸나. 범민과 인문은 손을 맞잡고 다짐했어요. 신라로 돌아온 범민은 태자가 되어 아버지 태종무열왕을 열심히 도왔어요. 태종무열왕은 김유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의 인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폐하, 인문 왕자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태종무열왕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어요. 아바마마, 당나라 황제가 신라에 13만 대군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다음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에는 우리 신라가 당나라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태종무열왕은 곧 전쟁을 선포했어요. 김유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5만 대군과 소종방을 중심으로 한 당나라의 13만 대군이 백제의 황산벌로 향했어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태종무열왕과 범민도 직접 전쟁에 참가했고 인문도 신라로 돌아왔어요. 당시 백제를 다스리던 의자왕은 간신들의 꿰매 넘어가 충신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지요.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의자왕은 부랴부랴 황산벌로 군대를 보냈지만 군사의 수는 겨우 5천 명에 불과했어요.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인문은 큰 소리를 쳤지만 범민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백제군을 이끌고 온다는 계백장군 때문이었지요. 인문아, 백제의 계백장군은 뛰어난 장수다. 이번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범민의 조심스러운 말에 인문은 코웃음을 쳤어요. 범민의 생각은 옳았어요. 계백장군이 이끄는 백제 결사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지요.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던 신라군과 당나라군은 백제군의 거친 공격에 결국 물러서고 말았어요. 그때 16살의 화랑 관창이 홀로 백제군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관창의 죽음을 본 신라군은 뜨거운 분노를 느꼈지요. 범민은 신라 군사들을 이끌며 외쳤어요. 관창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 신라군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당나라군과 합세한 신라군이 달려드니 백제의 5천 결사대도 더 버틸 수가 없었지요. 결국 황산벌 전투는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신라군과 당나라군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라가 백제를 정복했지요. 인문은 범민을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형님, 신라를 괴롭히던 백제를 우리 손으로 정복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범민과 인문은 말을 타고 한강변을 달렸어요. 한참을 서쪽으로 달리다 보니
강물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형님, 저것 좀 보십시오. 갈매기는 원래 바다에 사는 새인데 이곳 한강에도 살고 있군요. 그러자 범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만큼 한강이 바다에 가깝다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서해가 나오고 서해를 건너면 바로 당나라 땅이야. 이제 우리는 대륙으로 가는 백길을 갖게 된 것이지. 이제 신라는 더 이상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다. 이번에 백제를 정복했으니 다음에는 고구려를 정복해야지. 그러면 드디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범민의 눈이 빛났어요. 백제를 정복한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당나라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동안 신라군은 식량을 나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절은 겨울이었지요. 겨울에 전쟁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구려의 매서운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는 당나라 군사들은 쉽게 지쳤고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당나라군은 결국 고구려 땅에서 후퇴했지요. 눈을 헤치며 어렵게 식량을 공급하던 신라군도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해 태종무열왕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어요. 범민은 태종무열왕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지요. 아바마마, 아직 신라는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삼국통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태종무열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범민아, 나를 대신해서 삼국통일을 꼭 이루어다오. 이 말을 남긴 채 태종무열왕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고구려 정복 실패와 태종무열왕의 죽음으로 신라는 큰 슬픔에 잠기고 말았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된 범민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한편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구려는 군사력이 막강해서 당나라도 고구려를 무서워하고 있었지요. 고구려의 최고 장수인 연개소문 때문에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나고 연개소문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첫째 아들 남생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당나라에 항복하기도 했어요. 권력의 눈이 멀어 형제끼리 서로 싸우다니 이것은 고구려를 칠 더없이 좋은 기회다. 문무왕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연개소문의 아들 남건과 남산은 나당 연합군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요. 고구려 군사들이여 싸우자! 남산은 15만 명이 넘는 나당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민하던 남산은 남건 몰래 신라군과 당나라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지요. 남산이 항복했으니 이제 남건만 치면 된다. 신라군과 당나라군은 기세 좋게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남건은 분했지만 끝까지 힘을 다해 싸우리라 다짐하고 부하 신성을 불러 명령했어요. 나는 성벽 위로 올라가서 전투를 지휘할 테니 너는 여기 남아 나머지 병사들을 지휘해라. 하지만 신성도 남건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신성은 남건이 성벽으로 올라가자마자 나당 연합군에게 성문을 열어주었어요. 열린 성문으로 나당 연합군이 함성을 지르며 들어왔지요. 배신자들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게 되었구나. 남건은 울분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어요. 문무왕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위에 신라의 깃발을 꽂았지요. 신라군은 일제히 문무왕 앞에 절을 올렸어요. 신라 만세! 폐하 만세! 신라군의 함성이 평양성에 울려 퍼졌지요. 문무왕은 고구려 땅을 바라보았어요. 신라가 드디어 삼국 통일을 이룩한 순간이었지요. 그 순간
문무왕은 태종 무열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왕이 되기 전 당나라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했던 김춘추. 그 뒤를 이어 당나라에서 신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동생 임문. 그리고 신라를 위해 온몸으로 싸운 김유신 장군. 오늘 이룬 삼국 통일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룬 것이며 더 나아가 신라가 이룬 것이요. 이제 신라는 우뚝 서게 될 것이요. 문무왕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신라 군사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무왕이 신라로 돌아오자 백성들이 환호하며 문무왕을 맞이했어요. 문무왕은 전쟁에 썼던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이제 전쟁 걱정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힘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남쪽 바닷가를 침략하는 왜구들이었지요. 그때 병이 든 문무왕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깨닫고는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화장하여 동해 푸른 물에 장사 지내시오. 그러면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킬 것이오. 이 말을 남긴 채 문무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한 문무왕의 마음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대신들은 문무왕의 유언대로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하여 동해의 큰 바위 틈에 뿌렸어요. 사람들은 이 무덤을 대왕암이라고 불렀어요. 대왕암은 오늘도 푸른 동해의 바닷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답니다.